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시내 일 좀 보러 나왔다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달랠 겸 오랜만에 북악산에 있는 팔각정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북악터널 관리사무소 옆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이 아래가 북악터널인가 봅니다. 북악터널 위쪽으로 해서 저쪽 맞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인가 보네요. 아이고, 때 아닌 등산에 힘드네요. 힘들어. 바쁜 일도 없는데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도 아무도 없는 이렇게 산속에서 바람 맞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지는 게 나쁘진 않네요. 진달래인가요? 제가 서울 촌놈이어가지고 뭐 이런 꽃, 나무 이런 거 진짜 잘 모르거든요. 진달래 맞겠죠?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줘. 와, 여기 이런 다리가 있었네요. 하늘교라고 합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위쪽을 횡단할 수 있는 인도교입니다. 와, 저 경치 좀 보세요. 저쪽이 평창동 쪽일까요? 동네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1968년 1월 21일 김신조가 침입했던 김신조 루트가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팔각정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북악 스카이웨이 옆에 놓여져 있는 등산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길이어서 그런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1969년에 시내에서 미아리로 넘어가던 이미자 선생님이 여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중앙선을 넘어오던 택시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전치 10주,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유리 파편 같은 것들이 박히는 대형 사고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드라이빙을 즐기는 건 좋지만 안전을 염두에 두고 조심조심 다녀야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와, 팔각정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도 팔각정 쪽에 사람이 많네요. 사람 많은 데서 촬영하면 왠지 민폐인 것 같아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올라오는 길에 저희가 김신조 루트라는 길을 봤잖아요. 1968년 1월 21일에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간첩단이 청와대로의 침투를 꾀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서울에 미친 파장이라는 건 진짜 엄청났거든요. 도시개발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강남 개발을 둘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남산 터널도 초기에 계획했을 때 그 목적은 유사시에 그 터널 안으로 대피할 수 있는 거대한 방공호로서의 목적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도 1.1 사태 직후인 1968년 2월 초에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군사용 목적으로 또는 관광도로로서 이곳을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나서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되거든요. 산 중턱에 도로를 새로 놓는데 1960년대 불과 한 6개월 만에 이 도로를 개통한 거니까 정말 김현옥 시장이 엄청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관광도로가 아니라 군사용 목적으로 경계용 목적을 같이 띠고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그 직전에 있었던 1.2.1 사태를 보면 도로가 왜 그렇게 시급하게 뚫릴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도로를 뚫는 게 서울시정에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시에 지금 당장 사람이 살 주택도 없고 상하수도도 부족하고 실업자 문제도 시급하지만 도로는 도시의 대동맥이기 때문에 서울의 대동맥인 도로를 개통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밝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옥 시장의 생각에는 당시 강북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주변을 둘러싼 이런 환상형 도로를 구축함으로써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었던 교통량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도시 계획상의 목적도 이 도로가 동시에 띄고 있었습니다. 사람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서두르게 되다 보면 항상 놓치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 중턱에다가 이런 도로를 뚫으면 당연히 배수라든지 축대 같은 것들을 잘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도로를 뚫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시설, 배수시설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빨리 뚫기 위해서 놓치고 간 그 부분 때문에 1972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972년에 수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300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게 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북악스카이웨이 맞은편으로 있는 평창동에서 1972년 수해 당시 91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게 되고 18명인가 상해자가 발생하게 돼서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웨이를 개통하고 나서 배수라든지 축대 같은 것들을 잘 갖추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자 이 스카이웨이 아래에 있던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쪽 평창동 쪽으로 쓸려 내려가게 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속도에만 치중한 개발이 낳은 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전에 그 평창동 가서 영상 하나 남겼었잖아요. 평창 3교, 4교, 5교를 지나면서 이 다리들이 1973년에 다 개통이 됐네요. 1973년 무렵에 이렇게 평창동 내 도로나 교량이 정비되는 시기가 있었나 봅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막 생각을 해보니까 1972년에 평창동 쪽에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산사태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고, 평창동 내의 배수라든지 도로나 교량 등을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평창동에서 봤던 평창 3교, 4교, 5교 같은 다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북악스카이웨이 개발의 파급 효과? 나비 효과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좀 보니까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이어지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어디서 돈 1,000원, 10,000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게 재밌고 좋으니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쩌겠습니까. 여기 보면 서울을 굳게 지키자라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요. 박세직 씨가 수도경비 사령관도 지냈었네요. 1980년대 당시 이 북악스카이웨이 연안을 지키고 있었던 수도경비 사령부의 가구가 잘 나타난 기념탑, 기념비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이 한적한 산길을 오랜만에 혼자 걸으니까 확실히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웠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